지상부에서 약 70% 양을 결정합니다. 지상부. 그 지하부에서는 이 시 비료 양만 맞고 환경만 맞다면 자기가 일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황금한 농법은 우리 조상님들이 이야기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좋더라. 그 말에 주축이 되어 그 우리 조상님들의 그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그 말을 본연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 농법을 만들어낸 농법입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이 농법을 하면. 그래서 마늘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 잎에서 영양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인데, 잎을 영양했을 때 저희 농법을 한 분에 한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이것도 한 번에 다 먹어치워요. 그런데 아까 여기 수치로 써놓은 이것처럼 지금 현재 잎에 있는 잔량은 우리가 힘으로 봤을 때 영양을 줘서 오라는 수치를 끌어올리고 B라는 이 일꾼이 잎에 있는 영양소를 O를 데리고 뿌리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뿌리에서 다시 일을 해서 올라오는 양이 2가 올라오면 총 남아있는 양은 12가 됩니다. 그러면 생육이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 가에 아랫잎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몸통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생산량을 넓혀준 거지 제가 다르게 한 건 없습니다. 이 잎을 살을 찌워서 뿌리를 일을 많이 시킨 겁니다. 그러면 토양에 있는 비료를 충분히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나 수확 40일 전, 30일 전에 잎에 보면 이 잎장 속에 요 잎장 속에 중심 힘줄이 이렇게 마르는 경우가 생기고 노릇한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잎 속에 노릇노릇한 물방울이 생긴다는 것은 내려가는 양보다 올라오는 양이 적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양보다. 그러면 이건 토양의 비료 부족이라는 겁니다. 토양의 비료 부족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거는 2.1 이 마늘은 좋아 보이나? 0.34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늘은 지금 상당한 빠른 시간에 영양을 공급해서 비료를 공급해서 이 얘를 영양을 공급해야만 몸통이 커나가는데 그러면 얘는 몸통이 커나가는 속도가 더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마늘보다 이게 처음에는 굵었으나 지금은 추월 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가을에 엄청 좋았죠. 그러나 지금은 벌써 이 마늘하고는 추월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표현하냐면 이건 지금 벌써 사각이라는 거죠. 요건 상부가 좁아져 있습니다. 벌써 추월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초인데 추월 당하고 있다. 이건 뭐냐? 이건 살이 쪄서 두껍고 이건 그 이하의 살이 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까베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양이 너무 많아서 돌아갑니다. 이 영양소를 가득 채우면 이 영양소는 앞으로 넘기지도 못하고 안 되면 돌아갑니다. 까베기가 되고 이 영양소 늘어나니까 이 표면이 돌아야 돼요. 뒤틀린다. 비료랑 이렇게 뒤틀리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비례가 돼요. 이게 가백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것만큼 이 위에서 뒷면에 줘야 살이 되고. 너무 많이 쪄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잎이 그리고 저희 농법을 하면 4월달 넘겨져서 5월달 이때 보면 잎이 휘어지는 게 낮에 시드는 게 끝마다 깜짝 휘어집니다. 잎이 두터워서. 근데 일반 농가는 이제 훅 휘어집니다. 안 휘어집니다. 그리고 수박 같은 것도 우리 농법하면 피수박 하는 거 열과가 발생 안 합니다. 멜론도 그렇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잎이 두꺼워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생육이 건강해져 가지고 일어납니다. 잎에 살이 빠지면 뿌리의 이시량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네, 또 다른 네. 그 아까 이제 잘 녹는 비료하고 안 녹는 비료 있다 하셨는데 네. 그 비료를 이제 뭐 밭 특성에 맞춰 갖고 그 비료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잘 안 녹는 비료를 사용해 갖고 하면 되는 건지. 마늘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완효성 비료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사일토, 배수가 잘 되는 자갈 땅 예. 이런 땅에서는 완효성 비료를 꼭 쓰셔야 되겠다. 그 물은 그런 저희가 자갈밭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물을 이제 풀면 저희가 많이 푸는데 좀 줄이 물을 풀면 예. 영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프링클러나 이게 물을 예. 대는 거는 가다가 흘러가 버리면 못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 놀고리 가다가 땅 다 내려가 버리고 예. 그러면 스프링클러로 돌린다면 스프링클러가 돌린다면 이게 속효성 같은 게 도망가 버리겠죠. 완효성 비료를 해가 천천히 계속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겨울이 지난 초에 예. 겨울이 지난 초에 마늘 구멍에 뚫려가 있을 때 그때 뿌려가지고 그 구멍에 완효성비를 또 집어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녹아 들어가야지 속효성까지 뚝뚝 잘린다는 거예요. 마늘이 좋았다가 뚝 잘려 이렇게, 예, 이렇게 이 터널을 타듯 이래 너울 타듯 그런 현상보다는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4월 요게 4월 20일경에 5월 초 사이에 캐기 한 달 전에 잎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뿌리의 이시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료량. 요건 꼭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됐으니까. 네. 예. 예, 합천에 우리 마늘 양파에서 하는 분은 또 다른 질문 내져 있어. 물렁병하고 예. 혼용되는지. 저 선생님, 저 예. 연면십이랑 이제 예. 우리 왜 다른 그 외적인 약들 뭐 좀 무름병이라든지 그런 다른 약적인 약을 이제 같이 섞어서 예.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 강의는 이게 양파 그럼 두 번이나 안 해도 되나? 하우스 거라고요. 저희 마을에 하우스 양파하는 사람인데 예. 쌍구가 나온다고 상포. 그 진단을 한번 내려달라고 지금 이게 쌍구입니까? 쌍구라고 삼기짜리, 두기짜리. 아 여기 순이 이제 두 개로 바뀌었네. 뭘 두 개로 바뀌었네. 그러면 이건 이런 구조가 이래 바뀔 때는 우리가 이게 쌍구가 되면 숫대가 올라오는 그 주 원인이 안 됩니까? 쌍구하고 숙여. 달라요. 쌍구하고 숙여. 우리가 숫대가 될 때는 이 구조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가을에 컸던 게 요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잎이 안 마르고 있으면 뿌리의 크기가 잎의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가을에 컸던 우리가 모종이 잎이 많이 말라버리고 뿌리가 크게 돼. 뿌리가 크면 어떻게 얘가 판단하냐면 얘는 식물 구조상 얘는 뿌리가 크니까 열매를 열어도 되겠다. 꽃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늘이 가을에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성장을 많이 해버리면 이렇게 컸다가 많이 마르면 노른 형태로 되겠죠. 아래가 커진 거죠. 아래가 원래는 큰 게 아니었는데 지상부의 말란 양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부의 잎 속에 있는 양, 이 영양소 양에 따라서 이거 또 바뀌어요. 질소함량이 많아서 많이 말라가 이렇게 바깥에 있을 거고 탄수화물량이 많으면 이게 적게 말라가 이 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 당하니까 적게 나오고 지상부가 요 넓이는 같으나 많이 마르면 밑에 이 구가 큰 걸로 착각해요. 마늘을 양파를 심으면 숫다문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이게 크기 때문에 크면 숫놈으로 바로 바뀌어요. 우리가 암꽃이 피는 열매가 맺는 양파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양파는 구조가 바뀌어요. 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관심을 못 가져봤습니다. 이 두 개로 변하는 거. 스타일 다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걸 하나가 적어 보이던데 맞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서
이게 지금 이 상태라면 이게 숫자가 거의 되게 있잖아. 양파는 요소를 뿌리게 되면 이게 진녹색이 돼요. 이 진녹색이 연황색으로 바뀌어야 양파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 홍보를 하면 양파가 연황색으로 바뀌어요. 비료를 많이 해도 연황색으로 바뀌면 이게 식물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마늘은 진녹색으로 바꿔야 되고 양파는 연황색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말 홍보에 액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놈이 원래의 모습으로 싹 돌아가요.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충분히 간다는 거. 중간에 이게 어떤 마디 간격이나 이걸 조금 몇몇이 더 찾아보면 이게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디 사이 절간을 보면 절간을 더 좁혀보면 이게 지금 절간이 갑자기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여기 절간 크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질소 함량을 늘려서 얘가 우리 마늘의 2차 성장하는 형태 있죠. 그런 형태로 바뀌어요. 집에 가보니까요, 풀을 계속 돌려가지고 물을 줬어. 예. 그래서 내가 또 풀을 돌리지 말고 골물을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절간이 늘어져 버렸어요. 이 절간을 좁혀줬다는 거 없어졌을 거예요. 여기 절간이 여기보다는 절간이 지금 길어졌어요. 급격히 길어졌어요. 요 길어지기 이전에 행동은 바뀌가 일어난 거죠. 그 잎속에 물을 뿌려가지고 생식기는 같이 커온 게 아니고 영양 생장으로 갑자기 더 강해지면서 동시에 마늘이 머리 풀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바뀐 거죠. 그러면 얘는 지상부의 잎 색깔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잎의 마디 절간.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하고 난 뒤에 물을 얼마나 탄수화물 부족입니다. 하시니까 그러면 설탕물만 뿌려졌다가 여기 없다는 거죠. 요건 들어갈 정도만. 요건 설탕물 부족입니다. 네, 설탕 부족입니다. 설탕 부족이고 잎 속에 영양이 부족입니다. 그리고 서풍꿀로를 사용할 때는 비가 오기 전에 잎을 살을 찍어내는 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은 영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노지 마늘도 6kg, 7kg, 8kg 캐는데 하우스 마늘을 6kg 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서풍쿨로가 물을 주기 때문에 서풍쿨로 물을 주고 비료를 했는데 마늘 양이 상당히 줄어요. 근데 그 서풍쿨로 돌리기 전에 우리가 비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잎을 살을 짜가줬다는 행동이 영밖에 안 하고 잎이 살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서풍쿨로를 돌릴 정도의 토양이라면 토양에 있는 비료량이 밑으로 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토양에서는 지속성, 속효성인 완효성 비료를 기비로 추비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안정적으로 먹지. 이게 왕창 먹었다가 이래 안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행태하고 잎에 물을 뿌리고 잎이 살이 빠지고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게. 예,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사모님. 골물은 지상부 잎에 물이 안 맞았기 때문에 서프론굴로 준 것보다 좋은 점도 있고 또 생육을 못 이끌어낸 두 가지의 점이 있습니다. 잎에다가 물을 뿌리면 생육이 빨라집니다. 빨리 큽니다. 그러면 빨리 키우려면 잎에 살을 찌고 영양을 줘놓고 서프론굴로가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키우려고 하면 우리 마늘 뻥도 안 나고 안정적으로 잎이 살이 안 빠지려면 골물이 더 좋습니다. 네, 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서프론굴로 돌렸을 때 잎에 물이 집중해서 맞기 때문에 잎이 살이 빠져서 생식 기능 저하가 됩니다. 성장 기능이 나오고요.
빨리 자라니까 볼테이지 봐라. 안에 똥잎이 자가지가 됩니다. 자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잎의 물 양이 내려간 양이 영양을 부족한 상태에서 물이 넘어도 똑같은 양을 갑니다. 그럼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좋은 면이 나오는데 잎이 얇은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몸이 더 왜소됩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예. 예. 또 다른 거 질문. 그 연면식 해놓고 스프링클러 물을 뿌리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고추 이 고추는 입이 좋으면은 이게 비료를 아주 많이 먹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디마디 열매가 열어있기 때문에 잎에서 영양이 뿌리를 갖다가 다시 올라올 때 고추의 꼭지에 관이 커서 그리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 나면 아래 잎들이 금방 노래져요. 고추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약을 제대로 쳐줘야만이 벌레 안 먹고 제대로 수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고추 잎이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고추가 평당 한 6건까지는 따는 게 가능하다고 해봅니다. 고추 평당 6건이면 마늘 농사보다 홀 소득이 높습니다. 안면도에 가면 고추를 평당 5건 따요. 저희 한금을 놓고 보면 평당 6건 따입니다. 안면도에 가가지고 제가 지난 8월 달에 가가지고 그분들 하는 그 위에 농사를 또 더 잘 짓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할 때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농법을 한 거는 잎이 얇아서 에셰폰을 잎이 떨어져 버려요. 황금을 농법을 한 거는 잎이 에셰폰을 치도 잎이 안 떨어지고 잎이 노릇소름하게 단풍이 들면서 끝고추가 중간에 딴 고추처럼 살이 두껍습니다.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잎의 두께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추는 한여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잎이 두꺼워도 안 자라고 있으면 자세히 보면 잎이 너무 수분 정관이 많아서 안 자라는 겁니다. 그때는 맹물을 좀 충분히 뿌려줘야 됩니다. 잎이 시들면 잎에다 맹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맹물을 몇 번을 뿌리면 잎에 있는 영양소는 뿌리로 가서 뿌리는 일을 잘 하는데 잎은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 재배해 보면 첫 고추 따고 두글 고추 열 때 되면 잎이 노랗게 떨어지는 거는 뿌리의 영양 부족도 일부 있고 잎이 살이 빠져서 그럽니다. 힘이 서서히 빠져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을 살을 고추를 통통하게 찌우면 가을 되면 방학까지 있는 이파리가 손바닥만큼 커 있고 그 이파리 두께가 감나무 잎 2장 두께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다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도해주고 해봤습니다. 다른 작물도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다른 어떤 작물이라도. 예. 지역별로 마늘 수확기가 다른데요. 그리고 마늘 어떻게 봐서 어떻게 이게 뽑아야 되겠다는 수확 시기. 말라 죽을 때 기다렸다가 뽑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는 비료장이 적어갖고 말라 죽을 때 기다렸다가 뽑는 방법이 있고 저희 당금을 놓고 진단해가지고 한 달 전에 최소한 늦어도 한 달 전에 진단해서 잎을 보고 잎 속에 노릇노릇해주면 토양에 비료가 부족하다. 그죠? 그때는 비료를 뿌려주고 물을 개설해서 잎 뿌리에 비료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 시계가 있습니다. 말라 죽어서 기다렸다가 말라 죽을 때 기다렸다가 캐는 방법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마늘을 캘 때 이렇게 볼로를 탁탁탁 제껴놨을 때 뻘떡이 있어야 됩니다. 요 비아그라 먹는 것도 빨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요 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캐기 우리 한 달 전에 마지막 비료해갖고 쭉 키워놓고 이게 지상부 자르는 거예요. 예, 그 부분 그 식물의 잎을 따면 지상부를 자르면 뿌리가 죽어서
그 영양소가 전체가 정지가 합니다. 그 몸통에 잔류하고 있는 에너지만 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뿌리를 지상구를 키고 싶다 했을 때는 한 3일 전에 연면식을 꼭 해주고 따르세요. 3일 전에. 그러면 몸통에 영양이 많이 늘어나서 그 좋은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또 단점이 있어요. 힘이 좋아가지고 뿌리가 안 사가요. 마늘은 커지는데 요게 영양을 먹어나면 뿌리가 영양을 전에 먹었던 걸 안 죽어요. 대가리 자를 때 목적은 뿌리를 죽이려고 자를 경우도 있거든요. 탁 자르고 나면 며칠 안에서 뿌리가 사가요. 뿌리는 굶어 죽었다는 거죠. 잎이 없어지니까. 지상부에 잎이 없어지니까 뿌리가 굶어 죽었는데 굶어 죽기 전에 내가 영양을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잎에다가. 그러면 이 뿌리가 잘 안 죽어요. 그리고 또 자르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가 와버리면 토양이 안 말라요. 이러니까 낭패 본 사람 많습니다. 마늘 대가리 탁 잘라버렸는데 캐기 전에 비가 오고 버린 거예요. 논에 물이 절대 안 마릅니다. 요게 떼구멍이 딱 서 있으면 이게 잎에 영양을 빨아가고 마르는데 잘라버리거나 논이 절대 안 마릅니다. 그런 또 낭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 회장님 잠깐 참석해 주시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 그게 안 되는데. 나와 있어. 네. 작년에 우리 강현님하고 처음 뵀을 때는 한 3월 달에 뵀어요. 3월 며칠 전이죠 그때는. 3월 24일 날인가. 그때는 제가 뻥은 되게 쳤는데 몰랐지. 뻥이 아니고 제가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금만 농구 박기현 대표님을 알게 된 동기는 작년 3월 24일 날 제가 창원 북면에 나라 처음 됐어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1년 정도 했는데 내 혼체 알기로는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아까 본 게 영동에서 네 분 내려가지고 기술 삭대하고 올라간다 하던데 그런 한금알 농법이나 그런 걸 제가 해보니까 우리 농가에 우리 그 새남부 조합은 농가에 엄청 득이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그 조합장을 비롯해서 상임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한금알 농법의 영양제를 갖다가 개발한 분이 이분이 대표니까 장사 속이 보일까 싶어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그때는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 보면은 영천에서도 오셨다 하는데 아까 내 가서 물어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자리인데 영천 오신 분들이 질문 다 예쁘고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은 이 좋은 자리에 모든 것을 이야기를 좀 알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 설 자격도 없고 우리 마을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오시고 왔는데 저는 마늘 농사 작년 처음 한 900평 정도 했어요. 한 1200평 되겠네 밭하고. 그런데 올해는 한 3600평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조금 자신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1년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마늘 농사의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키우기는 잘 키워가지고 작년에 꼭 많이 섞어봤어요. 섞어봐서 그런데 여기 매년 우리 조합원님은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하면은 아마 한 1년 정도만 하면은 다른 해보다는 한 30% 정도는 증수할 거라고 대표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3월 달에 3월 달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내 욕심은 아까 스펀지 마늘 뻥이라 그런 게 있지요. 그 요소를 많이 주면은 다 뻥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동네 형님도 한 분 계신데 작년에 밭에 심은 마늘이
대부분 뭐 뻥 다 돼가지고 그걸 갈아 엎어 타더라고. 근데 우리 조합원에 실익을 위해서 뻥은 한번 매놔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거 이밖에 없고 마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늘이라는 게 타 지역에서도 이제 저희 농법으로 처리해서 성공하게 해준 거는 잎을 살을 찌워서 뿌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작물이 똑같은 감나무였는데 매년 비료를 넣고 태백교도 해마다 감이 적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식물들은 지상부에서 내려오는 양에서 뿌리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철나무는 땅 밑이 땅이 솟아오르지만은 그 외 종들은 낙엽과 함께 최근 뿌리가 일하던 뿌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노화돼서 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무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자기 조직에서 영양을 수분하고 흡수합니다. 일부. 그리고 뿌리 눈을 만들어놨어요. 뿌리 몸통에다가 대마디처럼 이렇게 눈을 만들어놔요. 이 눈은 나올 것인데 그것마저도 지상부의 잎의 영양 상태 내려오는 양에 따라서 결정량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 비료와 퇴비량으로서는 단감이 크고 난 다음에 비료가 도달합니다. 그러면 단감을 키우려면 뿌리가 5월 20일에 나오는데 5월 20일이면 이미 감 꽃핀 자리에 잎의 크기는 이미 다 끝이 나버렸어요. 노화되어서 힘이 없는 나무는 그 이전에 잎이 더 작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우리가 7월 초순 중순까지 잎의 두께를 두텁게 해서 높이밖에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이도 잎에서 내려오는 양에 의해서 뿌리가 발달하지 뿌리 스스로 발달하기가 영양소를 적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실을 키우기 위해서 나무의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퇴비와 비료를 주는데 이놈이 어디 가서 행동을 해서 열매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료가 와서 가서 나타나는 위치까지는 전혀 다른 거리가 멀다. 그 몸통에 비를 맞는 함수량에 따라서 몸이 부풀려서 눈의 크기가 달라진다. 비가 적은 해는 몸통에 영양이 10개가 있어도 10개 다 안 씁니다. 몇 개만 쓰고 안 써요. 그러면 잎도 작고 가지도 가늘고 짧게 나옵니다. 전혀 10개 있었다고 전혀 다른 문제는 거죠. 요건 또 우리의 그 마늘이나 이런 작물은 또 전혀 다른 구조를 합니다. 나무는. 그래서 잎의 크기를 못 키웠다면 이거는 종과 형의 크기는 제각각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는 잎의 두께나 잎이 두꺼워지고 남은 시간에 가지가 또 굵어져요. 그러면 그 과실의 넓이나 높이 다른 부위에서 살시겠죠.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소 산재해 있는 것을 추적해 가면 우리는 그 작물을 완연하게 분류해서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농가들이 이 표본을 떠서 마늘을 가을에 탑 잘라서 몇 cm를 표본을 떠놓으면 그 표본을 인해서 1, 2, 3, 4로 나눠서 월별로 큰 양을 조사해서 그 데이터화하면 지금의 우리가 생산한 양 10kg 목표가 아닌 12kg, 14kg의 평균 도달할 겁니다. 그건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양은 지역마다 폭지수는 다 각각 다르게 들어가나 생산량은 창녕 지역이 안정적인데 후발지역, 어령, 합천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실력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태어난 지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창원 지역보다도 좀 못하기도 하고